저는 이제 잉글리시 하이 스텝 5 교육을 맡게 된 에임이고요. 매달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은 에임이고요. 혹시 네이버 도치맘 카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를 만나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쪽에서 파닉스라던가 리딩이라던가 영어 교육 관련해서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능률과 월드컴 같은 출판사에서도 영어 부모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기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는 팁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방문해 주시면 소소한 꿀팁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교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재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제 이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지도하실 때 스텝마다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스텝 5 단계의 아이들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한글을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다 섞여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를 한글을 좀 쓰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손에도 좀 아기 힘이 생겼다. 이런 친구들은 문자, 알파벳, 레터 쓰는 거 연습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이때는 그래도 중요한 게 소리 노출이에요. 아직 그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의 아이들은 그 소리 노출 환경이 굉장히 첫째도 소리 노출, 둘째도 소리 노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소리 노출을 해주셔야 되냐면 널서리 라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런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어 동요, 구전 동요, 그다음에 영어 동요 이런 것들의 소리를 통해서 노출해 주실 수 있고요. 노래가 가장 쉽잖아요. 노래를 활용해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영어 그림책. 이런 거 그림책 있죠. 집에 한 권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림책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냐면요. DVD. 요즘에 DVD 많이 활용하시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영어로 된 컨텐츠를 보여주신다면 양질의 영어 소리 노출을 만들어주시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문자보다는 소리 노출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정말 잊지 말고 기준을 삼고 가셔야 되고요. 저희 동키 앱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키 앱에 율동이라고 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요. 저희 매달 교재 나가잖아요. 그 교재의 내용을 노래로 바꾸신 거예요. 노래로 바꾸신 거라서 율동을 같이 노래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 율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노래가 좋은 점은 노래는 저희 영어는 한국말과는 달리 한국말에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말과는 다르게 소리의 높낮이도 있고요. 소리의 강약도 있어요. 그렇죠?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이 있어서 꼭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소리의 특징을 노래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가 있어요. 연습할 수가 있고 노래 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노래를 부르다가 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꼭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말문 열기 책, 요 책 다들 받으셨죠? 이 책은 시중에 있는 기본 패턴 문장 리더스와 거의 동일해요. 패턴 문장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문장에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I am mad, I am sad 이런 거. 그러면은 뒤에 있는 feeling 그것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I am 얘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쵸? 이런 반복되는 패턴 문장 리더스를 다들 한 줄씩 구입을 하세요. 영어를 좀 시작을 하실 때.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좀 가격이 사악합니다. 그쵸? 그런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책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잘 활용하시면 영어 전집 들이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어 그림책 함께 드리죠. 영어 그림책, 이 책이 원서예요. 예, 여기에 있는 다수의 창작 동요와 함께 원서가 들어가 있어요. 원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원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그림책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를 원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해서 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환경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못했어요 하시면 그냥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교육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예,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과 이 키트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이 단계의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파닉스는 알파벳 기본 음가 리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모음, 예, 짧은 모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합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과 자음, 예, 이 세 가지 글씨가 모은 거를 CVC letter word라고 해요. CVC word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cat, dog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음가 리뷰하게 되고요. 거기에 단모음이 모여서 이거를 블렌딩 합쳐서 읽는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그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가 집에서 동키의 파닉스를 틀었을 때 아 얘네가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렇게 한 번씩 알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정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갈게요. 부모님 발음 걱정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 발음이 좋지가 않은데 과연 제가 책을 읽어도 될까요? 애한테 소리내서 읽어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어딜 가든지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부모님 발음은 정확한 원어민 발음, 그러니까 CD를 통해서라던가 소리 펜을 통해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쵸? 저희가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정확한 소리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그 정확한 발음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우리가 자꾸 아이들한테 영어 책을 읽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하는 게 책과의 상호작용을 하게끔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책과 상호작용을 하게끔. 어떻게 이끌어주시냐면요. CD 같은 거를 틀으면 얘네가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요. 그쵸? 얘가 재밌어하건 재미없어하건 일정한 속도로 그냥 쭉 나갑니다. 그쵸? 근데 저희가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얘의 표정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저희가. 그쵸? 우리 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쵸? 그래서 얘의 표정을 살피게 되면은 얘가 재밌어 하는지, 얘가 싫어하는 주제인지, 좋아하는 주제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 하는 페이지에는 좀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림을 더 얘기하고, 얘가 이거 관련된 경험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책과 상호작용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나쁘더라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저희가 책을 읽어주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 공부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너 빨리 해! 아니 너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영어에 대한 기분 좋은 기억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역할을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셨다면 이 아이가 영어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게 좋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수학으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내가 설사 못하더라도 난 수학이 정말 재밌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학을 진짜 잘해요. 그 아이 정말 잘하는데 나 진짜 싫어.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학을 초등학교에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 대학교까지도 가야 되는데 누가 더 롱런을 할 수 있을까요? 설마 지금 못하더라도 재밌어하는 친구가 더 재밌게 즐겁게 파고드니까 더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시기에 다양한 노래라던가 활동을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책 읽을 때 저희가 항상 영어로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 거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영어책을 읽을 때는요, 영어 써 있는 부분은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예. 그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말로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요. 그쵸? 외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모국어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이 단계의 아이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지금 뭐 영어 학원 보내고 막 이러면서 빨리 한글 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왜 빨리 떼냐면
한글을 빨리 떼고 이제 영어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왜냐하면 모국어의 수준을 뛰어넘는 외국어는 없어요. 예. 이 아이가 한글을 뗐다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 글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무단한 과정과 대화와 뭐 학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국어의 중요한 그 발달 과정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거는 모국어 발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얘가 충분히 되었을 때 외국어도 그거의 수준에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모국어가 안 되면은 외국어도 절대 안 돼요. 특히 이 구멍은 중학생 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이 아이들은 한국말 책 많이 읽어주시고요. 특히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 많이 흉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재밌게 말놀이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영어도 거기에 뒷받쳐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어 뭐 책 읽을 때 저희 배경 지식 이런 것도 다 한국말로 하셔도 무관하다. 자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거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책을 읽을 때 뭔가 질문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고 그림을 읽으라고 하더라. 그림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더라 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이거예요. 자, 그림 이거 보고 이거 영어로 뭐야? 곰이잖아. 곰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쵸? 근데 그게 과연 질문일까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아이가 bear라고 정답을 얘기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얘기해요. 아니면 틀려요. 그럴 때 저 그러거든요. 너 벌써 까먹었어? 너 배웠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정도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엄마 영어 책을 읽어줄 때마다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는데 나 영어 책 읽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은 이제 영어 책을 가지고 왔을 때 몇 번을 그냥 듣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정말로 나쁜 질문이고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를 해서 내가 막 의기양양하게 내밀었는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세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거부하세요. 예. 거부하잖아요. 이럴 때 그냥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들이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몇 번 들이미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 들이미는 건 맞는데 얘가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세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시고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뭔가 좀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거 할 때, 영어 노래,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경음악으로 깔아주시고요. 뭐, 여러 번 듣다 보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시고요. 또 아이가 가지고 온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온, 유치원에서 가지고 온 이런 영어 책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림만이라도 넘겨보세요. 그림만이라도 넘겨보고, 이게 저희한테 재밌겠습니까? 재밌는 책도 있고요. 그쵸?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재미없더라도 그냥 깔깔깔깔 웃으세요. 예, 그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엄마가 뭐가 아주 재밌는데 자꾸 웃어? 걔가 신기해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오거든요. 그럴 때 엄마 뭐 봐? 이럴 때 놓치지 마시고 그때 재미있게 영어 책 한번 읽어주시거나 노래로 재미있게 해주시거나 이런 거를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아이가 엄마랑 이것도 재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함께 하려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네, 이런 거 꼭 한번 해주시고요. 아이가 안 한다면 나라도 한다 라는 가슴으로 가시는 게 가정학습 연계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정학습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앱이에요. 동키 앱이에요. 그래서 동키 앱을 이미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동키 앱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상단에 잉글리시 하이라는 제2원 서비스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레벨이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레벨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게 이거예요.
요거죠. 여기에 지금 1 보이죠? week 1, week 2, week 4, week 3, week 4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총 4주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매달 하게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주에는 말문 열기책 요거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주에는 파닉스를 배우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런 듣기 그림책,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리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별로 동영상을 들어가면 5개가 나오고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듣는 거잖아요. 총 5개의 동영상이 나오고요. 이 동영상은 아이들이 원에서 선생님이랑 진행하는 그 동영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집에서도 똑같이 틀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말문 열기 책, 파닉스 책, 듣기 그림책 배우시죠?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말문 열기 책에 관련된 동영상만, 파닉스에 관련된 동영상만, 듣기 그림책에 관련된 동영상만 보실 수 있게 모아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주차별 학습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주차별로 나눠져 있던 게 그냥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에서 보는 바로 그 동일한 동영상입니다. 얘를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요즘에 TV 좋으니까 TV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럼 큰 화면에서 아이들 원에서 보는 동영상을 동일하게 집에서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원에서만 보는 동영상과 집에서도 보는 동영상을 노출한 친구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집에서도 동일한 동영상을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일을 해요. 아니면 나는 언니도 있고 이렇게 애기도 있어서 좀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이달의 학습 여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엑기스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데이 1부터 데이 20까지 그냥 보시는 거고 이게 나는 좀 아이가 이걸 좀 지루해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러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지금 이북 보이시죠? 이게 듣기 그림 책에도 있고 말문 열기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요거 꼭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어 챈트 보이시죠? 단어 챈트가 있고 단어 챈트 프랙티스가 보이고요. 문장 챈트 있고 문장 챈트 프랙티스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프랙티스예요. 네, 단어 챈트 프랙티스, 문장 챈트 프랙티스. 이게 그냥 챈트랑 뭐가 다르냐면은 상단에 빨간 마이크가 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나오면 듣고 따라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말이야? 그럼 나도 듣고 따라할래. 그래서 아이랑 같이 들으면서 그거를 따라하는 모습을 솔선수범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낭독하라는 거 많이 이제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지금도 이제 낭독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소리 내서 책 읽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부터 훈련된 친구들은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율동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율동이라는 동영상이 2개 들어가겠죠. 왜냐면 말문 열기 책이랑 듣기 그림책 각각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말문 열기 책은 그대로 노래로 만든 거고요. 듣기 그림책은 좀 축약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특유의 발음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가사잖아요. 이미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발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책 읽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 그 율동 활용 꼭 해주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동에서는 또 그 가사를 몸으로 표현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서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아이들 다중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과 노래도 하면서 율동도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꼭 그 율동 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뭐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시간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림책 읽어주는 거, 챈트, 프랙티스 영상 활용하시고요. 율동 항상. 예, 요거 3개는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 예, 이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하이펜 설명드릴게요. 하이펜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하이펜은 저희가 보내는 모든 자료를 읽을 수 있어요. 말문 열기 책, 듣기 그림책, 그다음에 저희 플래시카드 가잖아요. 핸디북도 읽을 수 있고요. 월차트도 읽을 수 있고 사전도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 하이펜은 모든 걸 다 음성 인식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말문 열기 책이랑 듣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글씨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요. 그림을 체크하면 그림을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얘는 글씨가 없잖아요. 얘 글씨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를 누르면 book 이렇게 읽고요. bear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그 그림을 설명하는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정도 날 잡고 그림책이랑 요거 펴고요. 펜으로 어디 소리 나는지 한번 다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글씨만 읽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때 또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책이 안 읽혀져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펜을 사용하실 때는 꼭 표지에 있는 동심 마크 있어요. 모든 책에 다 동심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를 먼저 인식한 다음에 글씨를 읽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문제 없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가정 연계되는 자료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뭐 받으셨을까요? 플래시카드 받으셨을 거고요. 핸디북 받으셨을 거고요. 월차트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플래시카드는 파닉스 플래시카드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단모음 보여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at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들한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들은요.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사물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영어 단어로 떠오르는 그 폭이 많아져야 돼요. 고양이를 보면 cat 떠올려야 되고요. 강아지를 보면 dog가 떠올라야 돼요. 이런 단어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단어 인지하실 때. 예, 그래서 카드에 있는 단어 인지가 목표로 담으시면 되고요. 알파벳 이름이랑 모양에 노출시키실 수 있으시죠? 알파벳 이름과 모양 노출시키셔야 되고요. 알파벳 대소문자 매칭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플래시카드를 넘기면서 단어 여기 나와 있는 cat, bat, 뭐 mat 이런 거를 읽어보세요. 같이 애들이랑 넘기면서 같이 읽으시고요. 펜으로 소리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게임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엄마는 월 차트에 하이펜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월 차트 앞에 앉아서 하이펜을 들고 계시고요. 아이들한테는 카드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카드를 펼쳐주시는데 이때는 카드가 좀 아이들이 아는 단어 위주면 많아도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랄 때는 4개 정도 넘지 않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엄마가 펜으로 소리를 들려줄 테니까 이 소리 잘 듣고 해당되는 카드를 나한테 보여주면 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월 차트에 보면 이쪽에 파닉스 부분 있으시잖아요. 이 파닉스 부분의 단어를 카드로 읽어주시고요. 걔네 듣고 카드 가지고 오게끔 활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식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카드를 바닥에 깔아두세요. 카드를 바닥에 깔아두시고요. 매트에 두시면 좋으신데 만약에 매트가 없으시면은 그냥 바닥에 두지 마시고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밟고 넘어지니까. 테이프로 붙여주시고요. 엄마가 말하는 단어에 점프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at, bat, mat 뭐 이런 거 다 붙여놓은 다음에 엄마가 처음엔 천천하게 얘기하는 거죠. cat, mat, ha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at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면 그 단어 카드에 올라서는 게임 하시면 되고 DDR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속도 조절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재미있게 몸으로 하는 게임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다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주차장 모양으로 바닥에 늘어 놓으세요. 예, 주차장 칸막이처럼 이렇게 늘어 놓으시고요. 자동차로 부릉부릉 다니다가 hat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걔가 hat에 가서 카드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과 단어 인지하는 거 유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핸디북은 동키 앱 사용이 어려우실 때 음원 듣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래 활용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차트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셔야겠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셔야 되고요. 동키 하이펜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눌러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어민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모형 보이시죠? 여기 데일리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차별로 저희 첫 주차에 말문 열기 책, 그 다음 파닉스, 그 다음에 듣기 그림책이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 챈트라던가 노래라던가 책 읽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원으로 나오고요. 음원이 길지 않아요. 한 1분 이내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눌러보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여기 위에 부분만 활용하셔도 돼요. 위에 부분에 여기 단어 체크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래 들을 수 있는 아이콘 있거든요. 그것도 꼭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아이들이 배운 책 요거 가지고 왔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말문 열기 책에 Why are you mad? 배웠어요. 그쵸?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How are you? 너 오늘 어때? 뭐였고요. Not so good. 나 별로 안 좋아. I'm mad. 나 진짜 화났거든? 이거 보였어요. 왜 화났어? Why are you mad? My brother broke my bike. My sister broke my robot. 이런 거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현 배웠고요. 여기 주요 단어는 mad, good, plane, bike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애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이랑 펜 눌러보면서 한 번씩 더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Oliver and George라는 그림책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원서라서 내용이 일정한 패턴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좀 활동하기 좋은 표현으로는 Oliver threw the paper plane at George가 있어요. 예. 올리버가 페이퍼 그 종이 비행기를 던졌대요. 조지한테. 그런 뜻이고요. Oliver pulled George's ear. 예, 이거 귀를 잡아당기고 뭐 코를 간지럼피고 막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아까 말문 열기 책에 배운 mad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얘를 이 책에서 그렇게 리뷰를 해주시면 되겠죠. George was not mad at all. 조지는 정말 화가 나지 않았어. George was mad. 조지는 진짜 화가 났어.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되세요. 그래서 주요 단어는 bear, book, paper, plane, chair, ear, nose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그림책에 아이가 좀 해석을 궁금해한다라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게끔 도와주시는 건데 내가 봐도 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해석본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동키 앱에 한글 스토리텔링 부분이 있어요. 네,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동일한 그림책을 한국말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네. 만약에 이게 좀 해석본이 궁금하다 하시면 어머니 참고용으로 그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저희 원에서 배우는 영상에 그것도 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놀이키트가 매달 들어가잖아요. 요번에는 미니북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북 만들기에서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스티커가 있고 여기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을 읽고 해당되는 스티커를 붙이게끔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이 그림이 있는 페이지에 책을 펴서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 곰이 도대체 무슨 책을 읽길래 저렇게 재미있게 읽나? 그림 내용이 계속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읽을 법한 책이 뭐였는지 그림을 그리게끔 하게끔 이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게 하시고요. 여기에 풀칠을 해서 이 파란 부분에 붙이면은 미니북이 되는 거예요. 미니북 만들기 이런 것들 영어 수업할 때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충분하세요. 이번 활동은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전도 받으셨는데 사전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사전은 3월 달에 아이들이 배운 주제가 feeling이랑 연결할 수 있죠. mad 배웠으니까요. 그다음에 장난감이랑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장난감 자꾸 부러뜨리고 그 그림책에서도 막 그런 게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덱스 부분이 있어요. 처음 페이지에
어떤 주제는 몇 페이지에 가세요? 라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셔서 주제를 확인하시고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필링은 6페이지에 있고요. 토이는 21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필링 먼저 보여드릴게요. 필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이 레벨의 아이들은 실사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펜으로 읽힙니다. 펜으로 읽히고요. 아이들이랑 모든 거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책에 나온 거, 예,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는 거 먼저 하시면 되세요. 아는 거 먼저 예, 소리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보시고요. 얘를 어떻게 활동하시냐면요. 이 사전은 실사와 그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필링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단어를 먼저 읽으실 수 있고 단어 소리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표정을 엄마가 만드는 거죠. 뭐 새드면 우는 표정, 화나면은 막 이런 화난 표정, 행복하면 웃는 표정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얼굴로 표정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아이가 찾아서 하이펜으로 여기 사전을 눌러보도록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막 음악 확인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필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전 페이지 활동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얼굴로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장난감도 마찬가지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아는 거, 리뷰를 먼저 하세요. 펜으로 먼저 찍어보시면서 소리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가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야 너 볼 가져가봐. 누구야 너 볼 가져가. 너 볼은 어떻게 생겼니? 너 공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지고 와서 it's b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로봇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이랑 이거랑 이렇게 매칭해서 연결하는 연습하시면 되게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단어 사전 하실 때 장난감이 어디 있어? 토이 트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간단한 질문은 영어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 표현 활용하시면 돼요. Where is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곰이 어디 있을까? Where is a bear? Where is a robot?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펜으로 그 그림 찾아서 누르게끔 활동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수시로 예, 책 가까이 두시고요. 수시로 넘겨가면서 예, 이렇게 단어 어휘력 확장하게끔 많이 유도를 해주시면 훌륭하게 활용 가능하세요. 제가 매달 팁 조금씩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교재 설명 들어갔고요. 이제 집에서 연계를 하실 때 다양한 시청각 교재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된 주제로 아이들한테 쉽게 풀어주실 수 있는 노래를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는 동영상도 제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블로그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블로그는 원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녹화 동영상도 그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유튜브 설명란에도 또 넣어드릴게요. 이 노래는 바다나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예, 거기에 필링 관련된 노래고요. 아이들이 책에서 필링 배웠으면 뭐 노래로도 한 번 더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원에서 배운 노래와는 또 다른 노래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면 훨씬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이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핑크퐁. 그 다음에 슈퍼 심플송, 마더그스 클럽 이 정도는 유튜브에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세요. 그러면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긴 주제별 키워드들을 픽업할 수 있는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꼭 많이 활용하시고요. 요거는 핑크퐁에 있는 필링송이에요. 이거 노래 굉장히 신나고 아이들 다 좋아했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요 노래 같이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책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책으로 좀 연결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친구와의 관계랑 감정에 대해서 두 개 다 배울 수 있는 책이고요. I'm Sorry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되게 뭐죠? 내가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작가분이 쓰신 거고요. 요거에 읽다 보면은 아이들의 관계라던가 친구 관계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얘는 한국말로 미안해라고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같이 읽어주시면 확장으로 활동하시기 괜찮으시고요. 요번에 그리고 아이들 필링을 배웠잖아요. 필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책들은 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이 쌍둥이 책으로 짝꿍이 되어 있거든요. 얘네가 집에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은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요즘에 알라딘 같은데 중고에 서점 가보시면은 되게 싼 가격에 좋은 책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하나씩 구매하셔서 모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기분 관련된 그림책 읽어주시면서 확장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